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보수우파 패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서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본회의 현장 화면 직접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왜 조사도 하기 전에 행안부 장관부터 해임을 내야 됩니까?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희생자의 명단을 비공개하고 심지어 압사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해임 건의안은 총 투표수 183표 중 가 182표, 무효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명령을 계속 거부할 경우 국민께서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다해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습니다. 의장께서 사퇴를 허가하고 안 하고와는 관계없이 국정조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네, 이례적으로 휴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야당이 단독으로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장 소장님, 어제 국회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여야 모두 비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야당부터 비판을 하면은요, 2000년도 이후에 공휴일에 본회의가 열린 것은 딱 10차례밖에 없었어요. 다 뭘 처리했냐면 북한 규탄 결의안, 아니면 예산안 처리 이랬는데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공휴일에 열어서 했다? 뭔가 급한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 받을 수밖에 없고요. 국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해임 건의안 추진한 것 자체가 저는 시점상 상당히 문제라고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상민 장관 좀 데려다 놓고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당신 뭐 잘못했어? 라고 추궁을 하고 그러한 것들을 국민들이 직접 보면 더욱더 저 사람은 행안부 장관으로 있는 것이 부적절하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그 사람이 국조에 나오는 것조차 못하게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해임 건의안 내면은 국조 참여 안 할 거야 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정무적인 전략상 일단은 국조를 하고 난 다음에 해임 건의안 처리하면 어땠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상민 장관은 단 하루라도 그 행안부 장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부적격한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이라도 빨리 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당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 정말 많은 분들이 350명 넘는 분이 사상을 당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상민 장관 하나 지키겠다고 방탄했습니다. 저런 본회의 의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제대로 된 의무를 지은 것인가? 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처리되고 난 다음에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 밑에 계단이 있거든요. 그 계단에 모여가지고 피켓 시위를 했어요.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은 대선 불복이다. 글쎄, 저거 해임 건의안하고 대선 불복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해임 건의안이 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럼 우리 국조 참여 안 할 거야. 다 사퇴해. 국조위원을 다 사퇴했습니다. 국정조사 계획서는요, 여야가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고 분회의에서 여야가 투표를 해가지고 처리가 된 부분이거든요. 왜 국정조사를 합니까? 진상규명하고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정조사입니다. 그러면 저런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저 큰 두 가지 명분을 반대하는 겁니까? 도저히 국민의힘의 저런 태도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양비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참 국민들은 국회에 돌아가는 꼴이 말이 아니다 이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 아까 송원석 의원 굉장히 고성으로 얘기했죠. 고성, 삿대질,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김서환 평론가, 어제 국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 수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야 모두 비판할 지점들이 없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말씀하시는 가운데 좀 모순된 얘기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상민 장관 지금 당장이라도 그만둬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만두라고 얘기하는 것을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한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태가 왜 벌어졌는가부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민 장관 그만둬도 벌써 그만뒀어야 하는 거죠. 그게 다수의 국민의 생각이고요. 유가족 협의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했잖아요. 출범한 다음에 첫 입장 사실은 나온 게 뭐냐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 환영한다 이거였어요. 그리고 파면해야 한다. 탄핵 소추안도 발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피해자 중심주의 국민의힘에서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피해자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 언제까지 외면할 겁니까? 물론 이제 민주당이 진즉에 해임 건의안 발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때가 너무 늦었고 국정조사 합의하기 전에 원래 발의하는 게 맞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해요. 야당이 전략 이런 걸 떠나서 이렇게 158명이 숨지는 이런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 네.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하는 여론이 강했을 때 그때 해임 건의안을 발의를 하고 국회 차원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상황에서 통과시키는 것 자체가 마치 정치 전략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이 사안 자체가 너무 위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올해 교수신문이 사자성어 선정한 거 보고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것 같은데요. 과이불개라고 하잖아요. 잘못된 거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않는다. 이거예요. 바로 이게 이태원 참사 때문에 교수들이 이렇게 뽑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런 상식에서 벗어나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책임을 묻는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잘 지적하셨던 것처럼 국정조사하고 장관 한 명 지키는 거하고는 전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걸 명분으로 예산안 심사를 얘기한다거나 국정조사를 우리는 안 할 것처럼 얘기한다거나 이렇게 국민의힘이 대응하면 네.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미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 들고요.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 항의하면서 집단 퇴장, 표결도 안 했죠. 그런데 유일하게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비례대표 권은희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당론과 상반된 의견, 권 의원 낼 거라고 예상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이런 입장 낼 거라는 것은 사실 몰랐는데요. 네. 사실 국민의힘 의원이기는 하지만 먼저 제명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제명 안 해서 사실상 심리적으로는 무소속에 가깝게 또 네.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에 관해서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치인의 사고라면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 표결에 참여하고 해임 건의안에 한 표를 던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양심에 따른 결정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기현 의원이 권은희 의원 표결 참여에 대해서 우리 당 의원이라고 생각 안 한다. 당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번 표결 참여로 징계해야 된다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본인이 탈당하는 순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를 아예 제명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국회의원은 하고 싶고 당은 따르고 싶지 않고 이렇게 김기현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장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또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기본적으로 인사와 관련된 문제는 네. 당론을 따라주는 것이 좀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지만 의원의 개인적인 소신, 그것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소신을 지켜도 되지만 일단 인사와 관련된 문제는 당론 따라주는 것이 좀 옳지 않았겠느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의원이라는 당권 주자가 저런 소신 투표에 대해서 잘못됐다, 쫓아내야 된다, 당을 떠나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상당히 네.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개인적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개인적인 선택에 대해서 저런 식의 핍박을 가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민주정당이 아니야라는 자기 고백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권은희 의원도 그렇게 썩 잘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본인이 소신을 지키려면 본인이 속해 있는 집단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떠나는 것도 또 맞는 일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런 모습은 나는 다른 무엇보다 배지가 가장 중요해요. 저 국회의원 배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할 거예요. 그러한 생각과 판단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쪽 다 비판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 갖고 또 김성환 평론가께서 앞뒤가 안 맞다고 하면 어쩔 수는 없지만 예. 양쪽 다 그렇게 썩 잘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비례대표 의원이 저렇게 탈당과 제명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의원직과 관련된 선택을 했던 게 왕왕 있어 왔잖아요. 이거 그렇죠.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나 어떤 바뀌어야 될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비례대표 문제 나올 때마다 네네. 나왔던 얘기인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원들이 그러니까 소신 있게 뭔가 네네. 의정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론하고 다른 얘기를 해버리면 당장 예. 저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제명시키면 국회의원직은 유지가 가능한데 그렇죠. 근데 본인 스스로가 탈당을 해버리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우리 독일식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그러면 비례대표가 더 늘어날 텐데 같은 문제들이 계속 반복됐을지 않겠습니까? 네. 나중에 좀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런 문제들도 같이 해소를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해임 건의안 일단 뭐 공은 대통령실로 넘어갔습니다. 지난 9월이었죠. 박진 외교장관 해임안 통과 당시 바로 입장 표명을 대통령실이 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루 지나서 오늘 오후에 대통령실에서 이상민 장관의 해임은 진상 규명 후 판단할 문제다. 계속 이제 이런 입장을 견지했는데 원론적인 입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좀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지금 반응이 나오기 전에 뭐라고 했었냐면 예. 한 언론 인터뷰와서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네네.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네. 민주당 싫어할 수밖에 없죠. 민주당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을 야당 대접하기 싫어할 거예요. 협치 대상으로도 생각하지 않고 싶어 할 거예요. 계속 반대만 하고 발목만 잡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더라도 지금 국민의 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그런 선택에 의해서 169석이라는 아주 많은 의석 숫자를 갖고 있는 민주당의 저러한 판단과 행동에 대해서 가치가 없다라는 식으로 폄하하는 것은 결코 이것은 옳지 않은 표현 같습니다. 그 또한 국민들이 만들어준 169석인데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좀 원론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집단, 이런 식으로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아직 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신중하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론적으로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에 있는 지도부들이 더 흥분해 있는 것 같아서 참 유감이에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께 무시하라. 이 결정을 이러한 표결을 무시하라라고 말씀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이냐. 정진석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다 국회의원이잖아요. 국회에서 표결한 사항에 대해서 예. 자신들은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무시하라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좀 맞는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상민 장관이 하루라도 빨리 좀 자진 사퇴하고 대통령께 부담감을 줄여드리고 국민의힘에게도 이상민을 방탄하기 위해서 저렇게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지 않도록 이상민 장관이 빨리 그만둬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이상민 장관이 사퇴를 해서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줘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이상민 장관이 사퇴하고 싶어도 지금 용산 대통령실 분위기상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의중상 사퇴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도 이거 예. 정말 대통령에게 너무 부담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법적인 책임보다 정치적인, 도덕적인, 도의적인 예.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정무적인 행정부의 장관을 하고 있는 사람이 선택해야 될 문제지 그냥 대통령께서 나 신임하고 있지, 나 그만두라고 안 했어. 그러니까 나 그 자리 계속 지키고 있을래. 네. 국회에서의 여러 가지 결정에 대해서 나 드릴 말씀이 없어. 이렇게 좀 회피하는 듯한 예. 비겁한 모습 보이는 것은요. 장관답지 않습니다. 예, 어제 이번 사안에 대한 후속 대응으로 고위당정협의회가 있었는데 여기 이상민 장관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거부한 적이 있죠. 이번에도 같은 결과가 나올지 시사했다고 보십니까, 김병만님? 네, 저는 무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어찌됐든 해임 건의안을 거부할 예. 경우에 정치적 부담감을 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출근길 문답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자들이 대통령의 뜻을 묻고 싶어도 물을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그냥 아무 언급하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그냥 여야 간의 공방이 계속 지리하게 진행되고 대통령실 입장으로 그냥 가름하는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앞서 여러 좋은 지적을 하셨지만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 끊임없이 강조하잖아요.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도 국민 상식에 부합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법과 원칙은요. 국민들의 뜻과 생각과 다르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오만한 거죠. 어찌 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 야당하고 협치 노력도 하고 야당하고 함께 가려고 하는 노력도 하다가 야당이 막 그냥 발목 잡기만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아마 야당을 비판할 만한 그런 여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윤 대통령이 그런 의지를 보인 적이 있나요? 저는 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외교 참사니 뭐 대통령 영부인과 관련되어 있는 뭐 여러 의혹 제기니 이걸로 6개월 동안 허송세월 다 보냈어요. 국민 민생과 관련된 제대로 된 대책도 내놓은 게 없고요. 뭐 이제 노동개혁 과제라고 얘기하는데 뭐 노동개혁이라고 해서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노동 시간 늘리고 유연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주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사용자하고 노조하고 힘의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그래야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도 하고 노사 합의가 이루어져서 가능한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노조를 마치 적으로 취급하고 다 때려 부셔야 될 대상처럼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노동개혁을 어떻게 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야당하고 뭔가를 정치로 풀어나갈 생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를 하지 않는 가운데 이태원 참사 발생했고요. 그걸 가지고 진실이 규명되고 난 다음에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윤 대통령이 늘 좋아하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법대로 하면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게 이상민 행안부 장관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서울시장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뭘 지금 수사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국정조사로 뭘 책임을 묻습니까? 야당이 또 정쟁화 한다며요. 근데 또 윤핵관이라고 하는 권성동 의원은 세월호 때와 같이 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때처럼 정쟁으로 만들지 말라고 세월호를 막 언급해요.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는 방향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지금 대통령의 인식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아예 정치를 외면하지 않을까 좀 걱정됩니다. 네, 윤 대통령이 해임안을 거부하면 민주당은 그 다음 스텝 탄핵소추안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내겠다는 입장이고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찬성하면 탄핵소추안도 통과가 됩니다. 거기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김평훈 의원님? 이렇게 가면은 갈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산안 심사가 제일 큰 부담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여야 모두에게 큰 부담이기 때문에 일단 법정 처리 시한도 지나버렸고 정기국회 내 처리도 안 됐거든요. 예. 15일이라고 또 국회의장이 시한을 또 제시를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 시한이 좀 넘더라도 어찌됐든 예산안을 처리하는 방식의 그 부담을 일단 덜고 난 다음에 판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민의힘이 지금 윤핵관 장제원 의원도 그러잖아요. 애초부터 잘못된 합의라고 국조 그냥 무시해버리자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정조사까지 거부를 한다고 치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물으려고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더 전국이 제가 볼 땐 경색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예. 만약에 그렇게 국조까지 거부를 하게 되면 민주당은 곧바로 탄핵소추안 들고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디 거기까지는 저는 좀 안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국민들의 바람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어쨌든 국민의힘 의원 국조 특위위원들 전원 사퇴 의사 밝혔고 또 야당은 야당끼리만이라도 국조를 예정대로 한다고 맞서고 있고 여기에 내년 예산안까지 얽혀 있습니다. 참 복잡한 방정식인데 장 소장님 뾰족한 해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15일 날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겠다라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한 사안이 있거든요. 네. 그 약속이 지켜지는지 우리가 봐야 할 것 같고 김진표 국회의장한테 야당이나 언론에서 아니 왜 한 거냐, 왜 공휴일에 왜 처리했어요? 라고 했더니 여야 합의로 예산안 처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감액한 대략 민주당은 대통령의 중점사업 2조 원 정도를 지금 감액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걸 감액한 상황에서 그 안을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를 한다고 하면 민주당으로서 상당히 손해예요.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들이나 지도부가 원했던 증액 예산 하나도 반영이 안 될 거고요. 이재명 당대표의 중점 예산들, 의지가 정해져 있는 그런 예산들도 반영이 안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냥 우리는 국회 의석수 믿고 강행 처리했어라는 힘 가시 외에는 어떠한 현실적으로 이득을 받는 그러한 강행 처리 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조금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나 지도부나 대통령실이 좀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예. 있으니까 하루 이틀 좀 냉각기를 거치고요. 세부적으로 뭐 예산안 처리를 위한 물밑 대화가 계속돼서 15일에 합의 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네.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예, 뭐 대통령 어떤 선택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안 합의 처리라도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